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미국민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한 백신 1억 회 접종 분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바이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10일 존슨앤존슨사와 라이벌 회사로 최근까지 자체 백신 개발을 시도했다 포기한 머크사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두 회사는 최근 백신 개발량을 늘리기 위해 두 회사가 협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들을 격려하며 국방물자생산법으로 평소와 같으면 라이벌이었을 두 회사가 협조하는 모습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좌파 언론은 이에 동조해 미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 사태 종식을 마치 바이든의 치적인 양 미화하기 바쁜데요.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전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로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그 누구도 잘했다고 칭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노동보건부 차관을 역임한 브렛 지로일 박사가 올린 트위터 내용에 관련해 이 질문을 던졌는데 지로일 박사는 트위터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 국민 코로나 접종이 99%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에 결정되고 준비됐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마치 자기네들이 취임 이후 준비하고 실시하는 양 홍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드디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규정한 지 1년이 된 오늘 모두가 중국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때 나를 기억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성명서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성명서에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 아름다운 주사는 5년, 아니 어쩌면 영영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1년 전 당시 민주당이나 의료계가 코로나 백신이 1년은 물론 5년 안에도 완성되기 힘들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개발 계획, 워프 스피드 계획을 허풍으로 매도했던 사실을 비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기억하기 거부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세계를 구하고 있는 모더나와 화이저 백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채찍질해서 초스피드로 완성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간 합동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백신을 개발했고 생산, 임상실험, 승인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했는데요. 보건 관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결단과 조치가 없었더라면 1년 만에 백신이 완성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데 바이든이 마치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세계의 영웅인 양 주목받는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접수하고 2022년 중간선거를 친트럼프파 후보들로 세운다는 계획을 차곡차곡 실행하고 있는데요. 반트럼프파로 분류되는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은퇴 계획을 발표해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주류 언론에서는 관록 있는 거물 의원들이 공화당을 떠나서 망하게 생겼다는 가짜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10일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이 차기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처드 쉘비, 로 포트먼, 패트릭 투미, 리처드 버 의원이 내년 말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 신인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 대통령에 떡하니 당선됐던 시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달가워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들이 모두 공화당 텃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의석을 뺏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물러나면 정치 신인이나 친트럼프 정치인들이 상원에 입성할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미 리처드 쉘비 의원이 은퇴하는 엘라베마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모 브룩스 하원의원이 출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동했던 투미 의원은 펜실베니아 출신인데요. 이곳에는 제대로 된 공화당 후보를 내보내 민주당의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는 지난 대선에서 갖은 의혹이 터져 나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한 패배를 한 주인데요. 2022년 상원 50대 50의 지형을 유지하거나 바꾸려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론 존슨 상원의원이 은퇴하는 위스콘신주 역시 트럼프 충성파로 꼭 이겨야 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한편 정치 매체 더 힐은 블런트의 은퇴 선언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물론 최대 입법 성취의 중심이었던 정책 일벌레인 초당파 의원들에 대한 가장 최근의 타격이라며 공화당이 거물 협상가들의 은퇴 준비로 두뇌 유출에 직면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많은 경험과 지식이 떠나고 있다면서 이를 많은 제도적인 기억의 상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당 리사 머커스키 상원의원은 입법기관에 대한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상원의원은 한 번 당선되면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고대 로마식 귀족주의에 입각한 의회 제도가 가장 좋다는 뜻 아닐까요? 정치판에서 물갈이는 때때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